오늘은 다시 돌아온 스킨케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피부를 바꾸는 생각, 여러분의 좋은 피부를 위한 고민을 들어줄 이선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 네. 오랜만에 뵈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나요? 오늘부터는 한번 피부 유형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은 씨는 본인의 피부가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 피부는 뭐 지성 아니면 뭐 건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밖에 모르는데 건성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피부 유형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피부 유형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저도 막 뾰루지 나면은 너무 그것만 보이고 막 신경 써서 미칠 것 같아요. 네. 자, 자신의 피부 유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 뭘까요? 화장품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 굉장히 많죠. 네. 혹시 지은 씨는 본인이 아침, 저녁 씻고 바르고 하는 그 화장품의 종류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늘 습관처럼 세안을 하고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아니면은 또 기초 제품도 그냥 아무거나 사용을 한다거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피부가 완전 한번 망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막 사용하셨어요? 뭐 집에 굴러다니는 거 사용하거나 뭐 집에 남는 거. 사실 원래 더 옛날에는 유효기간 상관없이 그냥 썼어요. 왜냐면 써도 제 피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땀샘과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수분과 유분의 양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표피 각질층에 존재하는 NMF라고 하는 천연 보습인자 역시 부족한 상태가 되겠고요. 피부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약산성 보호막도 역시 잘 유지가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관리 1단계가 세안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네. 저는 세안을 그냥 뭐 피부에 있는 더러움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건성 피부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건성 피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 네.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뷰님들 팔로우 자, 건성 피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건성 피부는 선천적으로 오는 일반 건성 피부가 있고요. 수분과 유분이 다 부족한 건성 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만 부족한 건성 피부도 있어요. 그 수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도 표피에만 수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또 표피와 진피 모두 수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로 세분화됩니다. 저는 그냥 건성이라고 하면 피부가 건조한? 그게 대충 뭉뚱그려서만 알고 있었는데 네. 나뉘는군요. 네. 피부 유형마다 모공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건성 피부는 모공의 크기가 어떨까요? 왠지 건조하니까 좁을 것 같아요. 네, 모공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천적인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모공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피지선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공 자체가 하는 기능은 피지를 분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선천적으로 모공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비되는 피지의 분비량도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기고 윤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세안을 하고 났을 때 굉장히 당김이 심합니다. 그러면 주름도 더 빨리 생기겠네요? 네,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당김이 심하다 보니까 잔주름이 보이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름이 깊어지고 그리고 표정 주름도 좀 더 빨리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각질이나 비듬도 자주 눈에 띄고요. 그리고 피부 조직이 얇아요. 조직이 얇다 보니까 어떨까요? 탄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동일한 양의 자외선을 받더라도 그만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햇빛을 받았을 때 색소가 빨리 올라오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건성이 확실하네요. 진짜 저도 햇빛 밑에 있으면 엄청 빨개져요, 얼굴이. 붉어지고 네. 예, 뜨거워지고 그런 네. 증상이 생기죠. 저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건성 피부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건성 피부로 바뀐 겁니다. 후천적으로 건성 피부가 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주목. 후천적인 원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원인일까요? 세워요? 네, 세월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습관에 의해서 올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뭐 식습관?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뭐 잘 안 먹는다거나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하는 생활 습관 중에서 말씀드렸었죠. 세안 습관. 세안 습관에 의해서 건성 피부로 바뀔 수가 있고요. 평상시 습관 자체가 지나치게 냉방과 난방을 하는 습관도 피부 건조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상 아니에요? 막 더우면은 에어컨 켜고. 자, 보통 이제 저희가 다들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겨울에 반팔 입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한여름에는 직장에서 정말 긴 팔을 걸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렇죠. 냉방병 걸릴 정도로다가 춥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냉방과 난방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생활하시는 거, 또 너무 에어컨을 과다하게 틀지 않는 습관만 좀 고치시더라도 후천적인 건성의 원인을 충분히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일하거나 하면은 뭐 회사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네. 에어컨이 그렇게 틀어지면 저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안 좋은 건 알지만 피할 수가 없는데 난방 습관 같은 경우라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장판을 끕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사우나나 찜질방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 좋아해요. 그 사우나나 찜질방이 사실상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거나 땀이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정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정말 꼭 필요한 어떤 보습인자까지 다 배출시켜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피부 건성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더운 곳에 오랫동안 장시간 있다 보면 혈관이 계속 늘어나는 채로 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또 수축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혈관 자체의 노화가 또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잦은 면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면도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또 뭐 애프터쉐이브 제품 같은 거 알코올이 함유가 되어져 있는 토닉을 자주 바르다 보니까 턱 부분이 많이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무심하게 했던 행동들이 다 저희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요인이었네요. 예전에는 피부가 좋았는데 갑자기 피부가 건조해졌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나의 어떤 생활 습관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나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님들 채널 고정 관리법 갑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인이 되는 습관들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관리법이 되겠죠. 네. 그러한 원인이 되는 그런 요인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바른다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세안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세안할 때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그렇죠. 비온수로 씻으세요. 일단은 수분이 부족한 경우를 먼저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유분 자체가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분이 부족해도 먼저 수분이 증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뭘 발라주느냐. 보습 제품을 먼저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위에다가 유분이 있는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 보습 오일. 그러면 어떤 제품이 보습이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표피 수분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스라던가 앰플을 가장 먼저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닉 자체는 주성분이 정제수이기 때문에 건조하다고 토닉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어떠한 그런 보습력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고 아니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에센스나 앰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피에 있는 그 지질 성분하고 유사한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피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채워주는 히알루론산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고기능성 보습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져 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지용성 비타민 A나 E가 함유가 되어져 있는 크림을 덧바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지용성 비타민 A나 E가 들어간 크림을 어떻게 찾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바른 영양크림 있죠? 네. 영양크림에는 유분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보통 식물성 오일들을 함유시키거든요. 그러한 천연 식물성 오일에는 비타민 A와 E가 함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르는 영양크림을 살짝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건성 피부는 그 각질이 왜 올라오는 걸까요? 각질이 두꺼워서 불필요한 각질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표피에 각질층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질처럼 비듬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제거를 하시게 되면 건성 피부가 나중에는 예민한 피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토피로 갈 수도 있고
심한 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성 피부는 가급적 각질 제거를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일어나 있는 각질은 영양크림으로 일단 각질이 일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표피에 있는 각질층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보습 물질이 함유가 되어져 있는 에센스나 앰플을 발라주시는 게 일단은 더 좋습니다. 네. 네, 참고하세요. 건성 피부들은 각질 제거 노노. 보통은 피부가 건조하니까 몸에도 각질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각질층인데 우리가 그거를 불필요한 각질, 때라고 생각하고 밀어버리시게 되면은 우리 피부의 보호막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만약에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면 보습력이 강한 바디로션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시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러한 각질 제거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팩 하면 좋겠죠? 네, 보습팩 아니면 영양팩 같은 거를 주 1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건성인 피부는 조금 더 팩 같은 걸 자주 하면 네.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성 피부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도 부족하고 유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 넣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팩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월드팩은 좋지 않습니다. 카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지를 흡착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머드팩은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전엔 내 피부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는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오후가 되면은 막 번들거리니까 수정 메이크업을 해야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들거림이 사라졌다. 나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피부가 좋았는데 나이 먹어서 여드름이 올라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피부가 바뀌는 게 좋게 바뀌면 참 좋겠지만 좀 더 안 좋은 피부 타입 아니면 문제성 피부 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의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알았으면 그때부터 고쳐도 되는 거잖아요. 늦지 않았다. 네. 오늘 좀 속담? 명언? 많이 나오네요. 지은 씨의 명언. 자, 이번 시간에는 건성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성의 반대인 지성! 지성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이번엔 건성이었지만 지성편 갑니다. 따라와. 끝! 안 돼가지고.